안녕하세요. 2022년 9월 12일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한참 서울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편하게 돌아오시기 바라고. 오늘은 오랜만에 그 제도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시조사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과학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합니다. 물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차선책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CSI 마이애미나 뭐 이런 걸 보면은 뉴욕도 그렇고 라스베가스는 좀 다르지만은 현장에 직접 특히 이제 살인 사건 현장에 직접 의사, 즉 말하자면 부검이 자격을 가진 의사, 부검이죠.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사체에 대한 검시를 직접 합니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본인이 직접 부검도 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그 원리 원칙에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 정도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의사가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연봉 2억, 3억, 페이닥터라 하더라도 1억이 안으면 가지도 않고요. 그렇죠? 실제로는. 그런데 연봉 1억도 안 되는 국가수의 부검의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갈 이유가 없죠. 그럼 언제 가고 언제 또 부검을 합니까? 왜냐하면 국가수의 지금 전체 국가수 본원과 분원 합쳐갖고 부검의가 40명, 50명 좀 왔다 갔다 하나? 그리고 상당수는 이제 대학병원의 해부학교실 혹은 법의학교실의 교수들과 관련된 펠로우들이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상당수를 또 공의가 하는 형태에서 실제로는 미국 같은 형태의 우리가 보통 이 CSI 마이애미 같은 형태는 진짜 꿈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검시조사관이라는 제도를 편법으로 만들었습니다. 편법이라기보다는 사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어떤 법적 근거는 없고 어떤 일종의 경찰청의 내규로 일종의 이건 대충 시행령 정도로 바꾼 거죠. 이 검시조사관들도 아는 것처럼 법을 저는 부검의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늘 진선미 의원 실에서도 하지만 여러 바라는 바가 그거지만 실제로 부검이다. 실제 법의관들 아니면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상당히 기득권을 딴지를 부려갖고 못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지금도 이제 내년에도 이 검시조사관을 9급 이걸 뭐라고 하죠? 9급 검시조사관 서기복 형태입니다. 보건의료부는 전문 인력으로 간호사 혹은 임상병의사를 33명, 32명씩 65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2021년, 2년 작년이니까 올해는 이게 또 채용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편법이죠.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정식 부검의 교육을 이렇게 해갖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요, 국가과학수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정식 의과대학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법의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 일정 정도 이 상당히 장학금이나 이런 걸 주고 10년 정도 이 부검 관련된 쪽에 종사하게 한 후에 개업하게 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하게도 의사 단체나 의사 인간들이 그런 쪽으로의 공적인 형태의 의사 숫자 확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고, 사실 법의관들도 사실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굉장히 바쁘고 힘들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지금 상태로도 그 사람들은 유지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앓는 소리를 하죠. 국가수의 부검의들이 40명, 50명이 하루에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다수의 부검은 국가수 법의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이나 아니면 촉탁의들이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통계도 나오는 거고, 결국은 일종의 편법으로서 검시조사관이 간호사나 의료기사가 중심이 된 이런 그걸 현장에서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즘 인터뷰도 나오고, 김진영이라고 하는 서울경찰청 검시조사관이라고 해서 한양대 아마 출신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시조사관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상당히 이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해철 사건도 하고 청산가리 소지 사건도 하고 출동을 하고 그랬는데, 자기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문성 확보에서 실제 검시조사관의 판단이 법의관의 최종 판단과 95% 일치할 정도로 신뢰성이 없다. 즉 말하자면 항상 이 사람들은 상당히 그 일종의 좀 항상 뭐라고 하나, 항상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는 자신들이 한 어떤 결과가 실제 국가수 부검이나 법의관들이 한 사인과 일치하지 않으면 어떡할 것인가. 사실 그게 심각한 문제죠. 예를 들면은 부검을 통해서 밝혀야 될 어떤 사인 부분이 있는데, 애초 검시조사관이 무엇인가를 잘못 판단해 갖고 A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부검해 보니까 B가 돼버렸어. 그러면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죠. 사실 지금 김진영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때 95%가 일치할 정도라 5%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검시조사관도 자격을 갖추고, 예를 들면 의사는 6년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까지 한 어떤 고도의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 의료기사에 3년 공부를 하고 또 실제 수련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의 전문성은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들의 어떤 검시 조사의 결과가 실제로 이 진실에 부합하느냐, 또한 진실에 부합하는 거의 여부는 이들이 한 결과가 공개적으로 제3의 기관 혹은 제3자에게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받았느냐. 사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관들이 하는 부검이, 자기네들이 부검 감정서를 썼지만 그것이 제3의 어떤 사람들, 그것이 외국에 있는 전문 법의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제3의 객관적인 어떤 형태로 공개되고 객관화될 수가 있느냐, 이거와 연결이 되거든요. 사실 물론 100건 중에, 예를 들면 100건 중에 90건은 잘한다, 나머지 10건, 5건이 문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통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00건의 모수라는 것도 지들이 결정하는 문제고, 왜냐하면 범죄 정보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이 모수와 분모와 분자를
자기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러는 건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수, 즉 발생하는 사건 혹은 죽음 혹은 이런 것들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적절하고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되고 그것이 과정 속에서 관련된 사람 이외에 객관적으로 분석돼서 평가될 수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실제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부검감정서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제로 기본적인 데이터 그리고 부검의 기본적인 동영상 혹은 사진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되느냐, 저는 사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부검법 또는 검시법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되고, 실제로 이 부검법이나 검시법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들은 사실은 저는 부검이들이라고 봅니다. 법의관들이라 지들이 이거를 막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명명백백하게 이것을 법을 만들고, 그 전제는 그거죠. 법을 만들어서 지금 인력이 없다고 이제 앓는 소리 말고, 소위 말하는 국가과학수사위원회 같이 전체적으로 의사의 정원에서 부검이 혹은 검시관을 만들든, 아니면 아예 그럴 필요 없이 지금 이것처럼 검시 보조 검시조사관 정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상당 부분 훈련을 지금의 2배 정도로 시켜서 별도의 배출구를 만들어내든가, 그걸 법으로. 실제는 전자보다 후자가 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검시조사관한테 메스를 주는 거를 또 얘들이, 의사들이 아주 극도의 알러지 반응을 해요. 메스는 의사만 딱 잡을 수 있다. 그럼 그럼 니네 의사 공공의료 인력에 예를 들면 서울시립대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국립 어떤 이 과학수사 병원, 아니 과학수사 의대, 아니면 뭐 과학수사 의료 인력원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최소한 5년에서 7년 정도를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를 의무적으로 일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을 일종의 공공적인 이 부검 사무소 혹은 공공적인 어떤 감정 사무소를 열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형태의 어떤 걸 할 수 있게 만들어라. 이거는 그럼 니네들 밥그릇을 침해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의사들. 그런데 또 싫다고 해요. 참 똥꼬집들이고 아주 기득권으로 똘똘 뭉치는 인간들입니다, 의사들은. 어쨌든 뭐 걔네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메스가 문제라고 본다. 메스를 잡게 만들어. 그러면 메스를 잡되 나중에 메스를 잡은 사람들은 일반 임상의로 개업하지 않게 하자, 뭐 이렇게 정도 협약을 맺어도 되는 거고. 어쨌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핵심적인 거는 사실은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즉 기본적으로 지금의 검시조사관이든 부검이든 법의관들이 자신이 부검하고 그리고 국가수에서 여러 가지 어떤 가건물이라든가 이 검체를 채취해서 만들어낸 데이터를 엄정하게 공개를 하고, 오류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또한 그 분석 과정을 면밀하게 동영상으로 남기고 과정을 남겨서 추후에 의심이 없도록.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 돼 갖고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들이 존재하지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처리해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참 이것은 있지만 없는 거고, 사실 없는 듯 하지만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의 뭐 고려대 대학원의 의료법학이란 분야도 있고, 말하자면
이제 의료 분쟁이 생기고 의료 사고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어떤 전문화된 영역들이 세분화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캐캐묵은 의사가 아닌 형태로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지금의 검시조사관들도 역시 본인들이 한 검시조사 보고서를 엄정하게 객관화시켜야 된다. 근데 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신들은 법의관의 최종 판단과 90% 일치할 정도 신뢰성이 높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면은 그 일치할 정도 신뢰성이 높은 것을 누가 검증하느냐? 니들이 검증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럼 본인들이 만들어낸 지금 말하는 국가수에서 뭐 이걸 하고 그러는데, 정확히 국가수가 검시조사관들 뭐 이렇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국가수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국가수가 사고 친 게 한두 개냐? 그러면은 국가수라고 하는 행정부서 내의 어떤 이런 연구소, 연구원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어떤, 아니면 국회 산하의 일종의 위원회 정도, 중립적인 이런 형태가 적절하지 않을까. 여러 건의 억울한 사건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검시조사관들이 어떻게 검시조사 보고서가 있어. 그럼 그것은 시스템, 그 킥스건 어디든 탑재를 하고, 그 탑재된 것을 피고인 측 변호사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끔. 열람 왜 못해요? 열람을 당연히 변호사는 할 수 있죠. 자기가 비밀 엄수 의무가 있잖아요, 변호사들은. 그럼 그거를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유지하는 방어권을 아니면을 하는데 쓰면 되는 거고, 거기에 위배되면 변호사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법적인 처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또한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 예를 들면 피해자 쪽도 역시 이 검시조사관의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게. 근데 이걸 주느니 마느니, 이게 진짜이니 아니니, 이거를 이렇게 잘못 작성해도,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걸려도 별로 처벌도 받지 않고, 사실 얘들이 그러면 검시조사관 애들이 이 보고서를, 정확히 말하면 검시조사관 애들이 쓰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검시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 검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진술을 합니다. 그런 건 좋아요. 근데 적어도 이들이 한 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한 활동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공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못한 거, 문제가 됐던 거, 여기에 대한 평가도 객관적으로 받아야죠. 이거는 지들이 해놓고 지들이 평가를 하니 이것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잘된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이걸 만든 놈이나 아니면 검시조사관을 만든 놈이나 잘났다고 떠들어도 되는데, 문제는 그래, 잘났어요, 잘 만들었죠. 근데 그것이 얼마만큼의 현장에서의 신뢰성을 높였느냐. 오히려 없는 일만 못하지 않았을까. 증거를 취득하고 그걸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증거를 찾아서 유죄를 받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 왜 네가 넌 딴지를 거냐. 증거가 있으면 좋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검시조사관이 있어서 그것의 유죄를 쉽게 받을 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 검시조사관이 없으면 다른 쪽으로 증거를 찾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수사를 해서 할 수 있었던 건지, 그걸 판단해 봐야죠. 그럼 그 이전에 진짜
부검이가 아니면은 그 시체에서의 증거를 찾지 못해서 문제가 된 게 맞느냐? 사실 그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김성재 사건도 그렇고 여러 소위 말하는 변사 사건에서 빠르게 현장에서 증거를 취득하지 못해갖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된 사건들이 여러 있죠. 그런데 그것을 꼭 검시조사관만이 있어서 없어서의 문제냐? 왜냐하면 시급하게 지금 사체에서 채취해야 될 것이 뭐냐? 사체에서 채취해야 될 것이 A 1부터 10까지. 그럼 그거에 맞게끔만 훈련을 시켜서 딱딱딱 하면 되는 거지. 그럼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도가 없어서 그렇게 안 했던 거고,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법의관이라는 영역을 일종의 성역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검시조사관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건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하는 거예요. 왜냐? 부검의가 따로 있고 실제로 CSI 중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갖고 하면 되는 거죠. 그거를 꼭 생각해 보세요. 뭐 의료기사나 간호사나 음성영리사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아닙니다. 실제로 1년, 2년, 3년 이렇게 전문적으로 현장에서 훈련받은 사람은 걔네도 더 잘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검시조사관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현장에 대한 집중도 아니면 객관성 유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었느냐. 물론 제가 이거 거꾸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또 아닙니다. 아니, 있으면 좋죠. 사실 근데 저는 그 말이 사실은 굉장히 귀에 거슬립니다. 있으면 좋죠. 근데 있으면 뭐든 좋지. 근데 차라리 생각해 보세요. 검시조사관 수십 명을 뽑을 그 돈과 그걸로 차라리 전문적인 강력계 형사를 뽑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시조사관을 수십 명 뽑는 그만큼의 그 월급 돈과 어떤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으로 차라리 형사, 전문 형사들 아니면은 뭔가 그거 유사한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는 과학수사주의에 사실은 매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학수사 만능이죠. 근데 과학수사가 만능이 되려고 하면은 그들이 얼마만큼 전문적이냐,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이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제3자한테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지금 보여줬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 검시조사관이 있으면 좋지. 여태까지는 다 그랬어요. 프로파일러도 있으면 좋지. 예? 아니면 뭐가 있으면 좋지. 근데 있으면 좋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없어도 대체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죠. 그죠?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항상 공무원 조직이라든가 특히 이런 민감하고 사람의 생명과 어떤 그 까딱 잘못하면 사람 하나를 진짜 살인범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있으면 좋지 뭐 해서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영역을 구축해서 다른 쪽에는 쟤네들은 오라, 쟤는 과학수사를 하는 애들이야, 쟤네들이 하는 건 다 오라, 쟤네들이 하는 건 다 맞아 라고 해서 객관화가 아니라 신화화 시켜갖고 그 다음에 비판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작용은 없었을까요? 저는 사실 검시조사관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그러면 검시조사관이 왜 필요해? 차라리 그 돈으로 수십 명 돈으로 차라리 5명에, 그러니까 50명 뽑을 때 5명의 법의관을 뽑는 게 낫지. 연봉 그들의 2배를 주는. 그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검시조사관이라고 수십 명을 뽑아놨어. 지금 2020 작년에도 60몇 명을 뽑았어요.
걔들이 어떻게 뭘 했고 어떻게 했고 그 결과가 어땠어? 제대로 된 거야? 어떤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검시조사를 뽑아놓으니까 이제는 뭐 부검이 뭐가 필요해? 법이관. 응? 쟤들이 다 하는데 부검은 걔들이 한 거를 그냥 맞춰주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웃긴 상황이 벌어지죠. 국가수에서 훈련시킨다고 해요. 검시조사관 애들을 수십 명을. 걔네들이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법의관들도 거기서 같이 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같이 같은 밥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검시조사관들이 A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왔어. 근데 부검하는 애가 이건 아닌데? 아니면 이상한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걔네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갈 경향이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너무 과한 생각을 하나요? 아까 김진영이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죠. 법의관들과 95% 일치도를 보였다. 그게 일치를 보인 게 아니라 어차피 같은 밥을 먹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일치를 안 보인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싸움을 아니라 과학으로, 객관적인 과학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가건물을 이라든가 검체를 취직한 과정을 체인 오브 커스터디로 만들어서 엄정하게 하고 그걸 분석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제3자에 의해서 재현돼서 똑같이 나오게끔. 그럼 부검도 마찬가지죠. 이래서 실제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는 거지. 법의관들과 95% 맞다고 그런 솔직히 되게 웃기는 얘기를 참 김진영이라는 사람은 한때 웃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학은 근데 김진영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과 다르죠. 그래서 좀 검시조사관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고생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게 꼭 그렇게 필요할까? 정작 본질적인 법의관 채용이라든가 법의 시스템에 대한 부검입법이라든가 검시법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왜 안 될까? 그리고 CSI는 왜 충원이 안 될까? 그러니까 검시관들이 있는데 왜 CSI가 충원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걸 막고 있는 건 아닐까?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벌써 10몇 년이 지났어요. 10년 훨씬 지났죠. 15년도 훨씬 지났죠. 이제는 부검입법 논의를, 검시법 논의를 하면서 검시조사관 제도, 그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걸 충분히 이제 검토하고 리뷰할 때가 왔다. 판단할 때가 됐다. 어디로 이제 가야 될 것인가. 공무원은 관성이 쌓고 한 번 하니까 쭉 가는. 그러면 영원히 부검입법이나 법의관들. 그러니까 지금 넉넉히 있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조금 불편한 얘기인지도 모르지만 저는 뭐 불편한 얘기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얘기를 하니까 불편하셨다면 미안하지만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디지털 포렌식 영역도 마찬가지고 사이버 수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꼭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검시조사관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